다들 너무나 휴식 시간이 절실하나 저희에게 또 양질의 또 토론 시간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아쉽지만 휴식은 여기까지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합 토론과 현장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토론은 한국보건의료원 정책연구팀의 김희선 부연구위원님,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연계질 향상팀의 손정인 팀장님, 그리고 울산의대 울산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의 옥민수 교수님,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신동수 교수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소개를 다 드리고 이제 토론은 그냥 이어서 쭉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선 부연구원님께서는 가톨릭대학교 보건학 박사, 보건의료 정책관리를 전공하시고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손정희 팀장님께서는 보건학 박사를 하셨고 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연계질 향상팀의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옥민수 교수님께서는 울산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뿐만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단장, 울산의 울산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장, 지역암센터 관리부장까지도 맡고 계십니다. 신동수 교수님께서는 한국 케어 코디네이터 정책이사,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위원,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교육분과위원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은영 이사님께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그리고 한국백혈병 환우회 사무처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원래 10분간의 토론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8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희선입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토론문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환자 중심성에 대한 지표나 도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도 고민을 했던 내용을 조금 나누고, 두 번째는 그 조희숙 교수님 발표 자료의 효과 지표를 그럼 무엇을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조금 해봤어요. 이번 주에 조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환자 중심성이란 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리뷰를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 조희숙 교수님 마지막 델파이 3차 결과에도 보시면 결과 지표도 있는데 과정에 관한 지표, 또 환자의 만족이나 참여에 대한 지표가 조금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자 중심성을 보통 환자가 보고한 결과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정도의 단어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통합, 그 다음에 참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만족, 경험 만족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통합에 대한 부분은 연속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것들이 다각제적으로 제공되었는가는 판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 환자 중심성을 평가하려면 두 번째 아까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그 자기 효능성 같은 거, 스스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좀 평가가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만족은 경험도 아까 이종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많이 들었는데, 서비스에서 그럼 과연 재입원율이랑 사망률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를 줬을까에 대한 답은 만족도나 참여에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재입원율에 대한 굉장히 확실성 있는 지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양적인 지표잖아요. 그러면 그 재입원율에 대한 퀄리티를 보는 지표들은 그런 관점에서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재입원율에 대한 부분도 환자 중심성에 대한 관점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통합적으로 조금 서비스가 제공돼서 나온 재입원율일까, 아니면 환자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서 나온 재입원율에 대한 지표인 것인가, 또는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그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실천을 했을 때 나왔던 재입원율인가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처음에 그 발표해 주셨던 최재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일 질환의 병원에 대한 지표보다는 어크로스 된 하스피탈에 대한 지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야만 되는 지표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인 하스피탈 모틸리티도 너무 중요하지만 아웃 했을 때의 환자의 모텔리티도 중요한 것처럼
30일, 60일, 90일에 대한 재입원율이거나 아니면 사망률이거나 여러 가지 기간별 고려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조희숙 교수님께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많은 함의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효과지표 얘기를 조금 드리고 또 싶어요. 그래서 효과지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슨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아웃컴을 보기도 하는데 인터미디에이트 아웃컴을 또 가지고 중간에 경제성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재입원율이나 사망률은 거의 아웃컴에 가까운, 그러니까 파이널 아웃컴에 가까운 지표라고 하면 물론 재입원율이 조금 더 앞에 있긴 하지만 그 중간에 들어간 과정 지표는 조금 만들어서 효과 지표의 인터미디에이트 효과 지표를 조금 더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문헌을 보고 나오려고 시스테마틱 리뷰를 조금 찾아봤었어요. 트랜지셔널 케어의 파이널 아웃컴이나 이제 과정 지표는 무엇을 쓰는가를 봤더니 역시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나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아웃컴 위주로 재입원율이나 사망률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던데 지금 이렇게 앞에 보시는 지표들이랑 마찬가지로 수능도라든지 약물 수능도나 치료 수능도, 그러니까 병원에 얼마나 갔는지,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그런 지표들이 우선은 조금은 효과 지표로 반영이 되는 것들이 나중에 재입원율이나 사망률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오늘 조희숙 교수님 발표 자료에 이제 20 슬라이드랑 23쪽 슬라이드랑 24쪽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 이제 20 슬라이드는 이제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은 결과와 중재 요소가 결합돼야 되고, 그다음에 23, 24 슬라이드의 환자에 대한 델파이 조사 마지막 파이널 결과도 제가 봤을 때는 최종 아웃컴인 재입원율과 사망률, 응급실 감소 같은 것도 있는데 중간에 효능감이나 만족도나 참여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이렇게 파이널 아웃컴으로 델파이 조사 결과가 도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입원율을 하지만 재입원율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볼 수 있는 지표, 그다음에 과정에 대한 지표는 조금 더 같이 고려가 되는 것들이 환자 중심성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오늘 결과 보면서 들었고요. 이건 조금 제안에 가까운 얘기를 뭉쳐서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1차 의료하면서 희연 요양병원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희연 요양병원에서 인상 깊었던 건 ADL 지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ADL을 내가 환자지만 내가 그 내 ADL 지수를 보면서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우선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조희숙 교수님 발표 자료에 영국에서 퀄리티에 대한 어떤 인덱스의 관점이 세이프티랑 이펙티브니스랑 경험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호주의 트랜지셔널 케어 또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스콥은 6가지 중에 이제 세이프티가 있고 이펙티브니스가 있고 적절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마 통합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에 서비스의 접근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러니까 억세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에피커시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버넌스에 대한 것도 조금 봐야 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참여도 봐야 되고 물론 이제 트랜지셔널에 대한 퀄리티를 제대로 분석하고 환자 중심성 지표가 내려고 하면 우리가 보통 퀄리티를 하든지 구조과정 결과 지표들이 조금 더 믹스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펙티브니스도 조금은 중간 결과 지표를 좀 가져가시고 중간에 어떤 경험 지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서비스 디자인 하셨지만 맥락적 분석, 뭐 컨텐츠 분석 이런 퀄리티 어널리시스를 합쳐서 하는 뭐 혼합 분석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합쳐서 왜 이런 양적 분석이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질적 분석으로 밝혀내는 연구들을 좀 과정 지표나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다면 서비스 연계를 디자인하면서도 효과 지표를 적절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희연병원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존에 제가 지표를 보니까 재입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들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문지들도
뭐 적용할 수 있다면 뭐 하스피털 스코어나 아니면 레이스 인덱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ADL이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질환이라고 한다면 오늘 COPD지만 뇌졸중이라고 한다면 뭐 바델 지수나 이런 것들 중간에 들어가서 인터미디에이트 아웃컴을 볼 수 있는 좀 기존에 만들어진 지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차용해서 쓰시면 모니터링이 좀 더 잘 되거나 조금 더 함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희영병원에 갔을 때 ADL을 보면서 환자가 자기 스스로도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던 것처럼 그런 모니터링 지표를 환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큰 기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손정인 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연계질 향상팀에 있는 손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희선 박사님보다는 사업 수행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정책이랑 사업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조금 되게 디테일하고 정밀한 어떤 연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코멘트 드릴 자신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준비한 토론문 부분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이 연구 자체 3개년 연구 과제이지 4년이신가요? 그래서 이 연구에 이제 조희석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계열을 조금 보여주셨는데요. 그걸 보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는 이제 정책이랑 사업 영역에서 RCT에 대한 접근이 한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RCT를 수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 RCT 연구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수행하고 그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시고 서술하셔서 논문화도 해주시고 전체 이제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있어서 되게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행을 지원한 어떤 사업들 중에 그 책임의료기관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라매 병원 장은모 교수님께서 이제 지역 책임의료기관 전담 조직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조금 쟁점 사항들 말씀 주시면서 그 중에 서비스 사업을 직접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형을 생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침을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침 수행하면서 근거를 생산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역할에 대한 쟁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연구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서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역량이 이제 어느 정도 마련이 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좀 두 가지가 되게 감사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이제 태어난 자 전환기 관리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지금 사업 영역에서는 태어난 자 연계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에서는 이게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만, 국민들이 이런 관행 혹은 어떤 가치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용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숨이 조금 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퇴원한 자 전환기 관리라는 용어를 써주셨는데, 이제 이게 결국 연구를 통해서 정책이나 사업 영역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다양한 프랙티셔너들도 있을 거고 행정기관 담당자들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있고, 국민들도 내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그런 퇴원한 자 연계라는 그런 경험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용어 정리, 그게 이제 학술적인 부분 그리고 실전적인 부분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어떤 그 매칭,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사업을 수행하신 어떤 분들이 근거 기반으로 근거를 찾을 때, 만약에 지금의 연구는
퇴원환자 전환기 관리로 검색을 해야지 연구가 취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퇴원환자 연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설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주로 환자 개인 수준의 공간 이동 측면에서 이제 좀 이렇게 개념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이제 주상병 내부의 어떤 연계 전달이 지금 이제 좀 주된 관심이지만 이제 저희 쪽 영역에서는 그 지자체 혹은 그 광역 지자체 단위의 자체 충족적 필수 의료 제공 측면에서 지역 단위 효과성을 좀 볼 수 있는 연구 설계는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연구 설계가 조금 어렵다면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서 좀 RCT에 가까운 연구 분석 방법 예전에 이제 배웠던 DID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표준 지침, 근거 중심 표준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뭘까 이제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표준 진료 지침이라고 크리티컬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그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이제 의사, 간호사, 환자들의 활동 계획을 담고 있는 그 일종의 표준 진료 지침인데요. 이제 이종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런 환자 경험 조사를 보니 여러 이제 조금 더 그런 수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포함이 다양한 직역들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이 표준 진료 지침도 기관 내 임상 기반의 그 표준 지침을 넘어서서 이렇게 뭔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표준 지침으로도 확대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은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요. 이제 그 앞단에 최정 교수님 발표를 제가 미처 못 들었는데요. 이 13쪽 슬라이드에 위험도 보정 재입원비가 그 조율하고 보정 이후에 재입원비 비교해봤을 때 상종이 오히려 증가하고 종병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나타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이숙국 교수님 발표에서 이제 김희선 박사님처럼 환자 중심성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 개념이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고 이게 사람 중심성 요즘 많이 나오는 피플 센터드 요 개념보다는 요걸 쓰신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궁금했고요. 저는 이제 좀 환자 참여 부분에서 관심이 많은데 효능감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어떤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중심성 평가 지표 큰 포괄 단위에서 그 안에 하부 단위에도 환자 중심성 평가 지표가 있어서 요 층위와 포괄 범위가 다름에도 이제 동어가 있어가지고 요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의료 자원이 있는 어떤 병원들 간의 어떤 연계 부분이 이 연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이 없는 지역에서의 어떤 연계 부분도 추후에 재현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성 교수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이 아마 건강과 기능의 취약계층 플러스 이제 사회 경제적 취약성이라는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서 또 그런 연구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책임의료기관에서 퇴원환자 연계할 때 지역사회 보건복지기관과의 연계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에 그런 기관 관계자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연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웅민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소속 옥민수라고 하고요. 예, 우선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 분 교수님들 발표에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내진 코멘트 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또 얘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최재형 교수님 자료 잘 봤고요. 저도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하나 궁금한 건 이제 역설적으로 퇴원 후 관리를 했더니 오히려 재입원이라든지 응급실 외래 방문이 더 많아진다는 보고가 의외로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은 왜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하는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파악하셨으면. 네. 그리고 아까 손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증도 보정을 한 상태에서의 그런 거를 지금 기관과 비교를 할 때 사실 지금 여기 중증도 보정이 지금 약간 전문적인 내용일 텐데 그 아마 코모빌티를 보정을 해서 아마 산출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현재 지금 우리 코딩 프랙티스 자체의 문제 때문에 그 POA라든가 이런 그게 그 상병이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건지 아니면 들어와 생긴 건지 이런 거의 차이에 따라서 중증도 보정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생각보다는 상급종합병원의 퀄리티가 더 안 좋다 쪽으로 얘기가 논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사망률 같은 경우에 제2번도 마찬가지의 그런 논의는 없었는지 혹시 한번 또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조희숙 교수님 쪽에서는 교수님께서 이쪽 분야 얘기를 오래 연구를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이 비슷한 사업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급성기 전환자 연계 사업이라든가 지금 책임 의료기관 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그 심평원에서 중증진료 체계 강화 시범 사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외래 프로포션을 줄이고 어떻게든 입원을 뭐 외래를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의료 이용량을 줄이겠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퇴원 이후의 관리 이런 게 점차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 정책들 간에 좀 조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논의가 뭐 아직 사회적 이슈가 안 됐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커뮤니티 케어도 일종의 이 논의와 전 맥락이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요즘 쑥 들어가는 이유가 역량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커뮤니티 케어 해야 되는 주체가 별로 없고 역량이 없다 보니 돌고 원래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뭐 다른 지역 사회 자원을 하고 이제 돌고 돌아 이제 병원으로 다시 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논의로 이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여러 정책들 간의 이런 조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이제 이종성 교수님 의견은 혹시 좀 젊은 축의 환자를 이제 트래킹 해본 경험은 없으실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제가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 의외로 이제 손상 환자 같은 경우도 전 제2번에 비슷하게 제2번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쪽의 트래킹은 혹시 이게 아마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환자를 쫓다 보니까 이런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쪽에 의견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 사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홍보를 하자면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어제 임상 예방약 제가 사실 지금 조희숙 교수님께서 다른 위원 제가 사회건강위원회 그거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임상 예방약 위원회를 좀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임상 예방약 의료 서비스를 요 쪽으로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조희숙 교수님 영향이겠죠. 영향일 텐데 거기서 이제 유튜브로 제가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이 제가 제 의견을 좀 더 보고 싶으시면 그쪽으로 가셔서 보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좀 강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강조 중 하나만 하나는 아니죠. 한 두세 개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종성 교수님의 키워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드는 생각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더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연계 정말 좋은 단어죠. 근데 연계가 책임의 전가로 이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서로 연계 그냥 던지는 거죠. 던지고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좀 책임을 져주고 이거를 팔로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전 주치의가 없는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진료 체계 공유에 있어서도 조금 패러다임을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관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하면 정보를 공유할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환자들이 어느 병원을 가는지를 막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록은 환자가 중심에 돼서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나의 건강관리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투약력,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 연계 저희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이러한 앱과의 연동, 환자 중심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가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수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로만 이루어지는 형태의 사업은 현재 제가 병원에서 체감했을 때 병원에서의 이런 동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가가 되어야 병원이 움직일 거고 그나마 그래도 잘 될 텐데 어느 정도의 수가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결정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앞으로 이런 수가 체계를 만드는 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수 교수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켜져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대 간호대 신동수 교수고요. 이렇게 거의 끝에 토론을 하게 돼서 제가 준비한 걸 다른 분이 다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많이 터치를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앞에 말씀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퇴원 환자 이 제목에서는 퇴원 환자 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라고 타이틀을 주셔서 퇴원 환자를 관리하는데 결국 지역사회 연계에서 재입원을 좀 줄이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퇴원 환자들이 재입원을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이유나 목적이나 배경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올해 이제 1차 년도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퇴원 환자의 요구, 재입원을 하지 않고 싶어하는 요구와 상황이 다 달라서 그거를 좀 군분류를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기 COPD 얘기가 나오는데 COPD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면 독거인지 아닌지 이런 건강 문해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나 요구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직도 환자 중심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하는데 그럼 이제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했으면 하고요. 외국에서 이제 선례를 보면 결국은 이제 팀 접근이 돼야 되는.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좋지만 이제 다음에 특히나 RCT 보고 하실 때는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활 담당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최근에 다른 토론회에서도 봤는데 작업 치료 부분에 수가가 상당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이런 내용에서 저희가 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퇴원 환자 지원이 굉장히 힘든 이유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차 의료가 아직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고 그거는 뭐 누굴 탓하기보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주요 질병 문제들이 급성 질병 중심이었고 또 그런 요구가 많았고 이제 긴급하게 우리나라가 노령화되면서 만성질환 요구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이 거기에 빨리 맞춰서 변화되어야 될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 막 150년, 200년에 걸쳐서 대비한 거를 우리는 한 3, 40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실 퇴원 환자 지원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하게 된 거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군분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희안병원 얘기가 나오셨는데 저도 희안병원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거기는 그랜드 회진을 합니다. 그랜드 회진은 뭐냐면 의사 혼자 회진하지 않고 의사랑 간호사, 재활치료사 그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라든지 같이 한 번씩 매일이 아니 일주일에 몇 회씩 정해놓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회진을 해서
입원할 때부터 퇴원 계획을 세워요. 거기는. 예, 그래서 그게 제게 굉장히 감명 깊었고 그 병원의 모토는 모든 환자를 다 적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퇴원하는 게 아니죠. 적정한 시기에 퇴원을 하시게끔 입원할 때부터 플랜을 짜고 가족들을 포함시키고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말 트랜지셔널 케어, 그러니까 이 전환기 돌봄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으신 분들인데 실제로는 그걸 행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 동기나 배경을 여쭤보니까 예, 그럴 수밖에. 이제 이분들이 여기서 계속 계실수록 오히려 더 쇠약해지시고 더 회복의 기회가 없어지지만 나갈 수 있다라는 플랜을 짜놓고 재활을 할 때 훨씬 효과도 좋고 아웃컴도 굉장히 좋았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러면서 수가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기구들도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보고 있던 재활 기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가는 많지 않아서 경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서 저희들한테도 꼭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 여기에 맞는 수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4년간에 걸쳐서 하실 수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당장의 아웃컴이나 어떤 개선을 보다는 알고리즘을 좀 개발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마다 똑같은 COPD 환자도 독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구도가 완전히 다르고 이 프로세스가 완전히 달라야 되겠고 복지가 더 깊이 개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방문 간호사가 정말 매일 일주일에 2번씩은 가서 드레싱을 해줘야 될지 굉장히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잘 정리가 된다면 그 나머지 정보 공유도 굉장히 좀 더 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팀 어프로치를 하고 기관과 기관이 연결되려면 결국은 정보 공유가 핵심인데 정보가 공유되려면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생겨야 되고 옆에 옥민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가 생겨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근데 알고리즘 여태까지 만들기 어려웠던 건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저 많은 연구들이 되게 단기예요. 6개월 요즘 정말 6개월짜리도 별로 없는데 너무 감사하게 여긴 4년짜리를 하시니까 저는 그거는 꼭 해주셨으면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에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이럴 때마다 그 알고리즘마다 아마 아웃컴이 좀 다를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내년에 평가하실 때는 FGI의 의사도 반드시 좀 포함을 해주시면 좋겠고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도 만성질환 관리와 자가 셀프케어 모델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옥 같은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은영 이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옥민수 교수님이 연락을 주셔서 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요. 와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익숙하지 않은 자리라고 해서 제 히스토리와 제 소개를 먼저 짧게 하고 말씀을 드려야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있어서 2007년부터 환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첫 스타트가 백혈병 환우회가 됐었고 또 현재는 백혈병 환우회랑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혈병 환우회라는 곳은 그러니까 혈액 질환과 혈액암의 질환의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그 투병 환경 개선과 또 여러 가지 환자들의 우리의 눈높이 교육이나 환자들 대상으로 보호자하고 또 진행을 하지만 또 환자단체협회에서는 정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저의 투병 경험으로 환자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돼서 모든 것이 중심이 아무래도 생각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를 할 때는 그저 환자와 환자 보호자 관점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렇게 많은 그 코멘트나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제를 선정할 때도 그 네카의 그 환자 중심 연구단 아닌가요? 여기 저희도 좀 지원을 했다가 안 하다가 이러고 있는데 환자 중심 연구단에서 이미 주제의 선정과 많은 계획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코멘트를 드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이게 인상 깊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좀 우리나라에서 퇴원환자 관리가 이제는 저희는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로 관심사가 됐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아까 그 조희숙 교수님께서는 조금 미흡한 거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 쪽에 조금 저의 고민을 같이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준비는 했는데 굳이 제가 이거 준비한 거를 다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는 저희 환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의료 시스템이 병원 중심으로 환자가 질병을 그러니까 신규 진단을 받았을 때 집중 치료를 받을 때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러한 자리를 시작으로 좀 다른 영역에서는 좀 퇴원환자 관리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또 이게 발표된 자료나 준비나 이게 모두가 다 퇴원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좀 의미 있었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리고 또 우리는 치료라는 사실은 용어보다는 좀 투병이라는 게 조금 더 익숙해요. 그거는 아무래도 치료를 할 때는 의료기관 안에서 입원을 해서 의료인의 도움을 받고 병원의 안에서 모든 게 밥과 그 하루의 일상이 다 관리되고 케어된다고 생각하는데 투병은 그 이후에 환자 보호자에 오로지 오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스스로 의지하고도 치료하겠지만 환경과 여러 가지가 있고 투병은 긴 시간이고 투병을 해야 되는 건 환자 가족 중심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서 조금은 투병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더 좀 익숙하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은 드리고 싶고 또 저희는 좀 퇴원 후의 관리가 그래서 퇴원 후의 관리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더 있었고요. 또 그 환자 단체 내에서도 저희가 좀 이러한 환자 중심 연구나 이런 걸 또 서베이나 또 해봤을 때도 퇴원 후의 관리, 그러니까는 용어가 퇴원 후의 관리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 거지. 아까 최 교수님인가 조희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집에 갈 준비가 안 돼 있고 가족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병원에서는 나는 아파, 나는 아직 집에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자꾸 나가라고 하네. 그럼 나는 도대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그거를 또 제도적으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는 병실이 부족해. 급성기 환자 그 나머지 더 급한 환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 병원에서의 연계는 아까 옥민수 교수님이 연계라기보다는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연계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2차 병원을 가든 아니면 요양병원 가든 그런 안내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좀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이종성 교수님이 COPD 환자 대상으로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최근에 가장 또 만성 질환 중에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대두가 되는 게 COPD 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거에 그걸 보면서 저희가 최근에 많은 얘기를 하는 게 그 연구의 오류가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학문적 지식과 근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연구할 때 오류를 범하기 가장 쉬운 게 경험전 지식이 아닌 경험,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그 근거로 판단을 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현장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종성 교수님이 서비스 사파리였나요? 이런 연구 방법에서 그 환자를 관찰하고 문제점을 찾고 이를 근거로 결과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었고 이렇게 좀 진행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퇴원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계속 모두 교수님들이나 발제 패널 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교육과 인지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만성질환 관리에서도 굉장히 고혈압 당도 굉장히 많이 하죠. 병원에 와라, 뭐 관리를 해라. 근데 거기에서도 아쉬운 게 왜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관리 영역에 있어서는 그냥 스스로 하라고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 관리와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느냐. 어떤 지역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고혈압 혈당 관리에서는 그 어르신들한테 아마 인센티브를 주고 했었던 사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업의 효과가 얼마 크진 않아요. 그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이 관리를 잘하는 거에 이런 인센티브가 있네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퇴원 환자에서는 가장 먼저 환자의 히스토리와 환자 지역 영역과 환자 거주자의 히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 교육이 환자 가족이 따라갈 수가 없다면 지역사회에 뭐 연계하든 책임이든 어디에서 돌봐줄 수 있는 지역 통합 돌봄이나 이런 게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거는 정말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 몇 분 인터뷰하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제도만 만들어 놓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좀 잘 진행이 되길 희망이 있고요. 사회적인 이슈와 관심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조 교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슬라이드가 제가 보면서. 그리고 또 이거를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려면은 저희와 같은 단체나 또 국회나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러한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옥 교수님도 적정한 숟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환자 안전법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청원운동을 시작하고 2016년에 제정을 하면서 현장에서 진행되었을 때 미흡하다가 환자 안전사고 보고는 이런 게 미흡하다가 그 전담인력 또 환자안전위원회 이러한 게 됐을 때 그 관련된 환자 안전 수가가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환자 안전 사고 보고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늘어나는 현상과 이런 걸 자리 잡는 걸 보면서 지금은 수가라는 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질도 담보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이 연구가 교수님이 책임이 더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 이 연구가 다양하게 사회적인 이슈와 관심과 사회적인 의제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또 협조하고 도와드릴 있다 하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양한 관점과 전문 영역에서 좋은 토론을 많이 진행해 주셨는데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얘기해 주셔서 발표자 세 분께서도 이제 답변 또는 의견을 또 피드백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순서대로 최재형 교수님부터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리스크 어저스트먼트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사망률도 그렇고 재입원율도 그렇고 일단 그 위험 보정을 이제 연구자의 어떤 입장에서 해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정부 뭐 심평원이라든가 미국 뭐 CMS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왜 이거밖에 안 하지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제가 최근에 그 병원의 의료 정보 시스템 헬스 IT하고 그리고 그 severity 뭐 케이스 믹스 인덱스하고의 관계를 봤거든요. 근데 그 헬스 IT가 많이 그 도입이 된 병원일수록 그 환자의 severity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면은 환자를 얼마든지 시비어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리스크 어저스먼트와 관련된 결과를 볼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컨디션 스페시픽하게 가야 된다. 이런 거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옥민수 교수님께서 되게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퇴원 관리를 제대로 했더니 뭐 이를테면 재입원율이 올라가는 그런 연구도 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입원율을 그러니까 퇴원 관리를 하는 게 재입원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보면은 퇴원 관리가 없었다면은 환자가
재입원을 안 하면서 더 안 좋은, 더 어드버스 이벤트를 경험할 수도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결과도 굉장히 저도 이제 몇 차례 논문 통해서 봤고 그 저자들이 해석하는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더 이제 바람직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조희숙 교수님께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셔서 마이크 먹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제가 그 토론자분을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자아자찬이라기보다는 우리 토론자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인데요. 집에 갈 때 좀 조심해서 걸어가야겠다. 어디 가다 넘어지면 오늘 주신 말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뭐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또 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좀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몇 가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회적 문제가 이제까지 사회적 이슈화가 아직 안 되는 걸로 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 오늘 이 토론회가 있었고 이 시점에서는 이제 공중의제로 가야 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예,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모여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이 됐고, 그러면 이제는 공중의제화를 더 그 한 걸음 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은영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는 분명 우리 언론과 또 우리 그 단체적인 활동과 또 어찌 보면 이제 정치와 함께 만나야 되는, 이제 정책의 창을 열어야 되는 그 시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더 말씀 듣고 또 고무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책의 창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좋은 정책안을 만들어 두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신동수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4년이라는 이제 그 어찌 보면은 큰 지원에 대한 어떠한 그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또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년 연구가 아닌 그럼 4년을 했을 때 분명 무엇이 달랐느냐, 무엇을 내놓았느냐, 그 부분이 사실은 저 답이 좀 퀘스천 마크였는데요. 말씀해 주신 딱 그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자면 환자 중심이란 단어가 굉장히 매혹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난해하고 답을 찾기 어려운데요. 물론 이제 그 환자 중심이란 단어로 뭐 많은 이제 메타 분석 또 SR한 뭐 선행 연구들에는 주로 중요한 포인트로 책임 그리고 의사결정의 공유, 정보 그런 부분을 이제 키워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는 그냥 이 퇴원 환자 관리 이 프로그램 그 자체가 이제 환자 중심. 그래서 제가 용어가 이제 좀 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인 환자 중심이면서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치료나 뭐 수가가 아닌 또 재입원과 같은 어떤 기계적인 지표가 아닌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자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도용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부 다른 용어로 좀 가져가면서 어찌 보면은 자칫 그러면서 위험한 건 환자 중심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더 축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퇴원 환자 뭐 그 회복기 관리 또 투병의 관리 지원 투병 지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사실 환자 중심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정말 그 장기인 만큼 어떤 우리 또 재입원에는 사회적 입원도 있고 정말 치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역사회 자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군별 분석과 그에 대한 어찌 보면 제일 좋은 아웃컴은 군별 프로토콜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좋은 팁을 얻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져가는 지침도 사실은 지침이라는 그 CPG보다는 이제 좀 더 보급 가능한 프로토콜들을 좀 생각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제 가야 되는 부분 말씀들을 들었던 좋은 그 토론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많이 좀 발표하면서 또 포럼 때 다시 이어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선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이 의료 분야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한 거는 2016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뭐 비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지역
지역과 그다음에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비만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들도 조금 많이 해서 그 지역별로 그다음에 그 직업별 그다음에 뭐 세대별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항목에 따라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었고요. 요번에 제가 굉장히 좀 의미를 갖게 된 부분은 사실 의료 분야에서 이 서비스 사파리라고 하는 방법을 도입은 그러니까 그 연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넉넉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가 되려면 일단은 의료기관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많은 분들이 다 옆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과 환자 보호자분이 다 동의를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고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따라다닌다는 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하시는 부분들 다 조율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럭키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구가.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목표가 있잖아요. 몇 분이 더 있었으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방법 자체가 사실 이 연구의 주제나 그다음 대상자가 정해지고 나서 설계를 하고 그분들한테 맞춰지는 이 조사 방법을 설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돼야 되는 아까 전에 우리 옥민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교 대상군들은 혹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의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군의 이런 사파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토론자분께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면 이게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지금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수준의 환자 경험 평가 도구가 있고요. 매년 경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퇴원 관련된 문항은 딱 하나예요. 지금 퇴원 후 주의 사항과 치료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니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4년 후에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좀 정확 좀 더 확장되면 그것이 이제 이 평가의 사실 아웃컴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병원에서 인센티브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토론자 분들께서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또는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시고 긴 시간 동안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료하는 멘트를 하기 전에요.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서 마치고 나면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모두 바로 가시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퇴원환자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